그래서 이제는 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일단 당연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요, 40세가 넘어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유병률도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눈에도 그 혈관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 합병증 같은 실명하는 질환들의 유병률도 40세부터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아이존 안과 대표원장 김영준 안과 전문의입니다. 백내장이 뭐냐면요, 우리 눈에서 초점 맞추는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망가지는 병이에요, 말 그대로. 당연히 노화가 원인입니다. 한 50세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증상을 느끼거나 아니면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게 한 60세쯤이면 거의 한 60%가 증상을 느끼고요. 한 70세는 한 70%, 80대는 한 80% 정도가 증상을 느끼거나 아니면 아예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초점 맞추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점을 못 맞추는 거고, 그러면 그게 시력 저하라는 증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백내장은 이제 수술 말고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수술은 보통 한 70세 정도에서 70%가 꼭 받아야 되고, 80세에는 거의 교과서에는 한 80%라고 돼 있는데 제 경험적으로 90% 이상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인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노화가 원인입니다. 느리게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이 있거든요. 약물이라든지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그리고 햇빛 자외선이 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특히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백내장이 빨리 오는 경향도 많고, 또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직업분들에서 좀 빠르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과에서 드시는 약물이라든지 다른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눈을 다쳐서 좀 빨리 진행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90% 이상은 노인성 백내장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단순히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게 2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백내장이 실제로 대부분 노인성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70세 넘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대부분 수술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수술을 하게 됐던 병이고, 그 당시에 이제 배운 의사들도 백내장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때 배우신 분들은 시대가 바뀐 거에 대한 접목이 잘 안 돼서 아직도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아요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분들이 많고, 특히 90세를 넘게 사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미루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늦기 전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백내장이 다 생깁니다. 또 빠르신 분들은 40세 초중반부터 시작이 사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세부터는 검진을 하는 게 좋아요. 꼭 백내장을 검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백내장은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나이는 평균적으로 70세쯤 돼서 오기 때문에 조기에 검진하지 않는다고 큰일 나는 병은 대부분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빠르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백내장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시력을 좀 떨어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검진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눈이라는 게 결국은 보는 건데, 기능이. 그 보는 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봐야죠. 근데 예전에는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눈이 침침하겠거니 하고 그냥 다 참으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다들 어떤 병이든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었고, 실제로 눈이 죽기 전에 병으로 실명하는 분들이 아주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는 게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이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을 눈 수명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일단 당연히 무조건 안과 검진은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요, 40세가 넘어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유병률도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눈에도 그 혈관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 합병증 같은 실명하는 질환들의 유병률도 40세부터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 30대도 사실 생기긴 하지만 너무 낮은 확률로 모든 사람들이 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는 아닌데, 40세부터는 모든 사람들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전체 눈 검진을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력이 떨어지는 이 증상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냥 침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우리 이제는 시력이 떨어진 거는 단순 노화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과 검진은 꼭 필요합니다. 백내장의 치료는 수술밖에 없습니다. 요즘 아직도 그냥 가디언이라는 등등의 이게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백내장 지연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잘못 오인하신 분들은 백내장 치료제라고 오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정기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계속 넣고 있는데 초기에 논문들에 보면 그런 약들이 백내장 지연 효과가 있다라고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이 약들을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백내장을 지연시킨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그 약들을 백내장 지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속 저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지연시켜도 우리가 현재 평균 수명을 사시는 분들 90세 거의 넘게 사십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지연을 시켜도 수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를 한 번은 맞는다는 생각으로 수술은 이제는 하셔야 되는 거고 너무 늦추면 오히려 수술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술을 미루지 않는 게 원칙이고 늦지 않게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초음파 유화술이라고 하는 초음파 기계로 노화된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거기다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수술입니다. 흔히 렌즈라고 알려져 있어요. 인공 수정체를 렌즈라고 많이 부르는데 렌즈의 일종이긴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렌즈를 이제 눈에 삽입을 할 때 어떤 렌즈를 넣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싸다고 나쁜 렌즈도 아니고요. 비싸다고 좋은 렌즈도 아닙니다. 렌즈마다 장단점이 조금 다를 뿐이고 이제 다초점 렌즈들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오인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장단점이 다른 렌즈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의랑 잘 상의하셔서 어떤 렌즈를 삽입할지를 잘 선택해서 진행하시는 게 이제 남은 예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렌즈 삽입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술과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이것도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 삽입술의 일종이긴 합니다. 근데 백내장을 제거하고 렌즈를 넣는 것이 백내장 수술이고 백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수정체를 그대로 놔두고 렌즈만 넣는 것도 렌즈 삽입술입니다. 두 가지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수술이고 하나를 수술했다고 옛날에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오인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해서 렌즈 삽입술을 했다고 그냥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백내장 수술이 끝나고 나면요 인공수정체는 평생 눈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을 한 번밖에 못 한다던데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백내장은 한 번 수술하고 나면 다시는 안 생기기 때문에 수술을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수술이에요. 조금 이게 말이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수술을 다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한 번 수술하고 나면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한 평생 이제 인공수정체는 내 눈에서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 백내장 수술은 한 번 하면 할 필요는 없는 수술입니다. 이제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랑 상의해보면 위험하지 않아요, 걱정되는 무서워요,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시죠. 당연히 수술인데 모든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저도 백내장까지는 안 했지만 다른 수술을 해보니까 무서워요. 알면서 수술해도 무서워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실명이죠. 어떻게 보면 수술이라는 걸 하면 어쨌든 실명할 확률이라는 거는 0%는 아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감염입니다. 눈에 백내장을 수술하고 나면 이제 안구를 절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눈 속으로 세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세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안약이나 약으로 다 조절이 다 됩니다. 특히 우리 얼굴에 살고 피부에 사는 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세균들이 자연히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흘러 들어가는 균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조절은 다 되는데 가끔 이게 항생제 내성인균이나 정말 특이한 균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균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손으로 안 만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100% 사실 예방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한 명 정도는 세균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그중에 혹시나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가끔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런 표현을 씁니다. 30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확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걸 걱정하고 수술을 안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병을 키워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득과 실을 따지면 적당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거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득이 크기 때문에 수술을 이제 권유한다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은요, 결국 어떤 렌즈를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렌즈 종류와 상관없이 수술은 다 똑같습니다.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게 백내장의 기본적인 수술입니다. 그 삽입되는 인공수정체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초점 하나짜리 단초점 렌즈는 건강보험이 되는 렌즈입니다. 그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한쪽 눈에 한 23만
50만 원인가 좀 될 겁니다. 양쪽 눈을 하게 되면 50만 원 미만 정도의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절대 싸다고 이게 나쁜 수술 아닙니다. 이 단초점 렌즈는 선명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초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결국 안경을 써야 보이는 건 조금 단점인데 그래도 선명한 정도는 가장 좋습니다. 선명도가 높은 걸 요하는 직업이나 분들한테는 적합한 렌즈고요. 이 외에 이제 조금 프리미엄 렌즈들이라고 이제 말하는 렌즈들이 있고 그리고 다초점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초점이 여러 개가 들어가서 멀리랑 가까이를 다 안경 없이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이제 얘기하는 렌즈들인데요. 뭐 병원에 따라서 렌즈에 따라서 뭐 양쪽 눈 같이 한다는 거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 병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뭐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200에서 뭐 1000만 원 정도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수술을 해드렸어요. 렌즈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아이엔스라는 렌즈인데 이걸 특별히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성향에 따라서 저희 어머니는 예전부터 멀리가 시력이 조금 덜 나오셨고 가까이는 잘 보이는 근시 환자였어요. 노안이 오신 뒤에도 가까이는 잘 보이시고 멀리는 그렇게 잘 보이진 않으셨는데 우리 저희 어머니 생활이 아주 멀리 잘 보이는 건 운전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이를 잘 보이는 거에 만족을 하고 지내셨고 그래서 백내장이 오신 뒤에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가까이를 잘 보이게 선명도를 높게 만들어 드렸고 그 중에서 초점 하나짜리 렌즈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제가 경험해 봤을 때 퀄리티가 좋은 렌즈를 넣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환자분의 생활을 알면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렌즈를 제가 선택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제가 대부분의 환자들의 생활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들어주시고 환자분들께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젊은 분들일수록 그래도 다초점 렌즈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단초점 렌즈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조금 많은데요.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어쨌든 멀리도 봐야 되고 가까이도 봐야 되고 일단 사회생활을 하면서 활동성이 조금 더 많으시기 때문에 다초점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 어르신들은 백내장이 좀 심해져서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뭐 70세 좀 넘었다 이제 생각을 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돋보기 끼던 분들이거든요. 돋보기 끼던 거에 좀 익숙해 있으시다 보니까 꼭 돋보기를 안 끼고 이제 안경을 벗으려는 욕심이 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지금까지 이 백내장 수술이 보험이 이제 되고 실비보험이 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으세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조금 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이 좀 적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시고 자기가 돈을 버시는 분들은 비용에 크게 조금 제약을 덜 받으시는데 아무래도 70세 이상인 분들은 현재 실비보험 가입률도 낮고 어떻게 보면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큰 돈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르신들은 초점 하나짜리 좀 저렴한 렌즈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시는데 뭐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어르신들한테는 그래도 시신경이 약하기 때문에 단초점을 선택하는 게 나쁜 선택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신경이 약하면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안경을 쓰더라도 해상도는 조금 높은 방향으로 수술하는 게 제 경험적으로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요, 결국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이제 수술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사실 야외 스포츠, 특히 골프도 많이 치시는 것 같고, 뭐 테니스 같은 야외 스포츠도 굉장히 이제 많이 하시게 되고, 특히 자외선의 노출, 아니면 술도 너무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술 드시는 분들도. 그리고 뭐 영상기기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눈을 너무 혹사해서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것 같아요. 요즘 진짜 꼭 수술해야 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그런데 오히려 나이는 더 오래 살고 우리가 수명은 더 길어졌고 요즘은 피할 수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늦지 않게 오히려 수술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아있는 수명을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여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에게는 무조건 하세요라는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얘기는 요즘은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일단 봐도요. 제가 10년 전에 진료 볼 때보다 요즘 진료 보면 백내장의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50대, 6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야 될 거 너무 미루다가 고생하지 말고 늦기 전에 그 수술하시는 게 오히려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 특히 요즘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예전에 부모님들이 백내장 수술하고 3박 4일 동안 누워있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반대쪽 눈 수술하고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3, 40년 전에 그랬거든요. 요즘은 제가 수술하면 5분에서 10분 사이로 끝나고요. 수술 끝나고 바로 걸어서 가도 될 정도, 물론 조금 안정을 취하고 제가 보내지만 바로 걸어서 가도 대부분의 별 문제 없을 정도로 수술 기술 자체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늦지 않게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떨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내장이 진행하고 시력이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안 하면 큰일 납니다라는 시기는 일단 저희가 그 백내장을 혼탁도랑 경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1에서 6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4단계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4단계부터 백내장 수술의 위험성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단계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어차피 해야 되고 시력이 떨어진 분들은 2단계에도 많이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3단계 때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3단계 때는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은 급하게 정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일상생활을 제약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4단계 되기 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단계 때는 어느 정도 스케줄 조율을 하셔서 수술은 이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게 증상이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데 참고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수술인데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언제 할래를 고민하는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미루는 것보다는 내가 어차피 불편할 때는 그래도 손을 대서 고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내장의 혼탁도가 몇 단계인지, 경도가 몇 단계인지, 이거는 이제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장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에 오셔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력 저하를 느낄 때는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한번 검진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수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하셔도 되니까 이게 진짜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 할 필요가 없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있으시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도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특히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 가서 수술을 해도 되니까 오셔서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내원하셔도 됩니다. 가장 흔한 게 안구 건조증입니다. 모든 눈 수술이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하는 라식이나 라섹, 어르신들이 하는 백내장 수술, 특별히 병이 있어서 하는 녹내장이나 망막 수술 등등의 모든 눈 수술은 안구 건조증이 악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40세가 넘어가면 눈물 분비 기능이 떨어지고 안구 건조증은 50세 이상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더 심해집니다. 근데 안구 건조증도 여러 가지 개선 치료가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거의 90% 이상의 환자들이 거의 그렇게 많이 불편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해하시는 10% 정도 환자분들도 치료로 많이 개선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빗번짐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빗번짐은 일반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초점 하나짜리 단초점인 경우에는 그래도 많거나 심하지는 않습니다. 안 생기는 건 아닌데 심하지 않게 생기고, 다초점 렌즈일수록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다초점 렌즈도 렌즈 종류에 따라 많이 생기거나 적게 생기는 게 이제 다 다른데, 전반적으로 선명도가 조금 좋은 렌즈일수록 빗번짐도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선명도가 약간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해상도가 약간 떨어질수록 빗번짐도 조금 덜합니다. 이제 눈 시신경이 건강하신 분들은 조금 선명도가 약간 떨어져도 빗번짐이 적은 쪽의 렌즈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 정도만 넣어도 크게 불편함 없거든요. 근데 망막에 병이 있거나 아니 각막에 병이 있는 분, 아니면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 백내장 외에 다른 시력 저하를 일으킬 만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빗번짐이 조금 있더라도 제가 선명도가 그래도 높은 다초점 렌즈를 권유합니다. 이게 두 가지 가장 큰 이제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부작용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세균 감염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수술 후 관리도 문제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눈으로 들어가는 경로는 알 방법이 없어서 막을 수가 없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잡다하게 여러 가지 불편감들이 있는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가장 흔하거나 조금 치명적인 거라서 이 정도만 조금 걱정을 하시고 수술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중에 이제 병이 아닌데, 부작용이 아닌데 불편하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눈 속에 떠다니는 이물질이 느껴지는 증상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비문증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날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눈에 노화로 찌꺼기가 생기는 거고요. 찌꺼기가 눈 속에 원래 많이 떠다닙니다. 근데 백내장이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세상도 안 보이듯이 환자분 눈 속에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백내장이 없어지면 세상이 밝아진 대신에 눈으로 들어가는 빛도 많아지기 때문에 눈 속의 부유물들이 그림자로 보이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걱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은근히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제 언성도 높아지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병이 아니고 백내장 수술해서 생겼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것이 눈이 좋아지면 이것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시고,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마음이 편해하세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면 정말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익숙해지고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걱정을 하지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불편감에 대해서 이게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면 더 불편해요. 모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논문을 쓰셨는데 환자분들께 항불안제를 처방을 했어요. 안과 환자인데. 그랬더니 눈에 불편한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40%라는 비율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논문인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게 내 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고 더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걱정하지 마시고 치명적인 부작용은 세균 감염 외에는 사실 없기 때문에 세균 감염만 생기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증상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우선 마음을 좀 놓고 대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면 가장 흔한 게 빗번짐 그리고 안구 건조증 이게 가장 흔하게 생기는 증상이고요. 흔하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큰 걱정할 필요 없는 증상이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치명적인 현상은 눈에 감염이 되는 안내 감염 즉 세균이 감염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말씀하시는 비문증은 백내장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걸 모르고 있다가 수술함으로써 오히려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수정체를 뭘 넣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은 동일하고 그 동일한 과정에서 달라지는 거는 인공수정체 선택인데 초점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초점이 하나짜리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활에 따라서 바느질하는 분이라면 초점이 하나짜리를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서 가까이를 잘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용접하시는 분 아니면 건축 도면 보는 분들 이렇게 아주 근거리를 섬세하고 정교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저렴한 단초점 렌즈가 가장 자기한테 맞고요. 그냥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다초점 렌즈가 맞는데 다초점 렌즈 중에서도 거리에 따라서 잘 보이는 게 있고 어떤 거리는 안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렌즈마다 그 거리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악보를 많이 보시는 분 피아노 보는 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거리에 맞는 렌즈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생활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무조건 비싼 거를 권유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환자분들도 사실 이게 문제가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싸다고 나쁜 거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무조건 갔더니 제일 비싼 것만 권유하네라는 병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병원을 가면 사실 안 좋죠. 환자분 눈에 맞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이 백내장 수술은 어쨌든 평생 한 번 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이 한 번 할 때 그래도 자기한테 가장 맞는 수술을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같이 고민을 하려면 저희도 어느 정도 정보가 필요한데요. 환자분들이 자기의 이런 사생활 노출 등등으로 뭔가 부끄러운지 아니면 말씀하기 불편한 좀 내성적인 분들 등등은 조금 말씀을 잘 안 해주세요. 저희가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해줄수록요 저희랑 도움이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은요 저 눈치 보지 말고 많이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는 많이 얘기 못 듣지만 저희 상담실에서도 그런 체계적인 교육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실에서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저희가 렌즈를 잘 선택해 드리고 잘 같이 고민해 드리고 환자분의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을 써야 되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렌즈이기 때문에 그 렌즈 선택에 저희가 많은 참고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내성적인 분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말 안 했어요. 지금도 좀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냥 집에서 조금 적어오세요. 차라리. 적어오시면 환자분도 속 시원하고요. 저도 한 번에 후딱 얘기하고 끝나는 게 저도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니까 평소에 다 적는 습관을 해주셔서 자기 생활에 맞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늙습니다. 약해지죠. 노화라고 표현합니다. 눈도 당연히 노화가 옵니다. 눈이 노화가 오면 기능이 떨어지죠.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이제 눈의 기능은 보는 건데 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게 단순히 노화로 이제 예전에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노화니까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눈이 침침하겠거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 병이 있거든요. 그 노화도 병으로 이제 분류가 다 되고 있고요. 그 병이 생기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실명으로도 간다는 소리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명하는 질환을 놓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가장 중요한 병이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합병증 이 세 가지 질환입니다. 이거는 실명하는 3대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근데 백내장이에요. 백내장은 이 3대 실명하는 질환이 아닌데 실제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백내장으로 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순위가 돼야 되는 병인데 사실 이 백내장은 완치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신경에 생기는 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 자체는 시각을 다루는 신경 덩어리거든요. 눈 조직은 손상된 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너무 걱정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노화라는 게 결국은 진행은 하지만 눈의 노화의 문제는 죽기 전에 실명을 할까봐가 걱정인 거잖아요. 근데 진행을 안 하게 하는 치료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돌이키는 치료가 없기 때문에 초기부터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늙을 때 눈도 같이 늙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결국 우리가 사람의 수명과 맞춰서 눈 수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상기하셔서 좀 관리를 평소에 잘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의 노화를 앞당기는 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흔히 하는 것 그런 걸 먼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외선. 우리 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외선은 시신경 독성도 있고요. 각막의 독성도 있고 수정체 독성도 있어요. 눈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부 손상을 시키는 원인이 자외선입니다. 노화를 촉진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 병원 앞에 있는 이 강남역에 한번 나가보시면요. 낮에 나갔을 때 선글라스 끼고 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정말 드물게 봅니다. 피부에 선크림을 정말 열심히 발라요.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저희 직원들도 보면 선크림을 정말 잘 바르거든요, 요즘은. 근데 선글라스 끼시는 분은 없어요. 이 자외선이 굉장히 이게 눈 건강에 안 좋은 건데, 노화를 촉진하는 건데, 잠깐 뭐 편의점 나가면서 자외선 차단하는 뭐 안경을 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바깥에 오래 계실 때는 선글라스는 꼭 껴야 되고, 선글라스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이게 부끄럽다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병원에서 진료할 때 얘기하면요, 선글라스 끼고 다니기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 투명 안경에 자외선 차단 기능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고 모자만 쓰셔도 눈으로 햇빛이 직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관리도 좀 해주시는 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술이죠. 저도 술을 좀 먹는데 알면서 먹고는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어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의사 입장에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담배가 안 좋아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긴 했는데 담배는 활성산소가 생성되면서 우리 눈의 시신경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신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경 덩어리입니다. 시신경 자체가. 눈은 신경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된 게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 눈은 혈관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몸은 다 혈관이 다 분포를 하는데 면적 대비로 혈관량이 가장 많은 곳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망가지면 눈이 첫 번째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이 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병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눈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이 병들은 혈관 덩어리인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눈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 눈을 같이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있으신 분들은 결국은 눈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눈 검진을 더 철저하게 하셔서 눈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영양제가 다 효과 있는 건 물론 아니죠. 그래서 이 질환에 따라서 효과 있는 영양제들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황반 변성일 때 루테인, 제아잔틴, 이복합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제약사들이 다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대부분은 최소한의 그 필요한 용량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되나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제품도 괜찮으니까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들어간 영양제는 황반 변성이 있을 때는 꼭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없는데 먹어야 되냐? 병이 없을 때 그렇게 필수적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병이 진행을 예방하는 약이지 안 생기게 하는 영양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신 분한테 그렇게 필수적인 건 아닌데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그래도 보조제 역할로서 꼭 치료 외에도 또 같이 여유가 되신다면, 여유라는 게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귀찮아서 못 챙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챙겨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특히 녹내장은 이제 항산화 제품 관련된 복합 비타민 제제라든지 혈액순환이 조금 잘 되는 그런 계열의 영양제 이런 걸 좀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당뇨합병증은 말 그대로 당뇨 조절 잘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혈관 강화제라고 나와 있는 영양제들이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합병증 환자들은 당뇨 조절 잘 해주시고. 근데 이런 영양제들이 가끔 이게 눈이 좋아지냐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은 절대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 있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양제들도 병을 좋아지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영양제를 먹고 나니까 눈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기분 효과도 있고 다른 게 좋아서 좋아진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영양제는 어쨌든 진행을 안 하게 하는 걸 목표로 생각하시고 그래도 드셔야 되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면 영양제는 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챙겨서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좋아진다는 게 시력이 좋아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력이 좋아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영양제를 드시면 시력이 좋아지냐 라는 질문이 많은데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백내장인데, 백내장은 이게 영양제라고 하긴 그런데 백내장을 진행을 억제하는 안약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제 약이 가리라는 거고, 그 외에도 한 두세 개 정도 상품이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처음에 이 성분들이 그래도 진행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처음에 논문이 나왔었어요. 항산화 효과 때문에 이제 좀 이게 효과가 있다고 나왔는데, 조금 이제 심도 깊은 연구들, 그 다음에 후속으로 나온 연구들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효과가 없는 건데, 그래도 그때 나왔던 논문들 기반으로 이제 약이 나오고, 그 약이 시중에서 이제 계속 처방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아직도
눈이 처방을 하고 있어요.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고 백내장은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수술 말고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내장이 노화니까 노화를 지연하는 이제 안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쓰지 마시고 그냥 괜히 방부제만 눈에 자꾸 넣어줘서 각막 독성이 생기고 안구 건조증만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 영양제들은 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백내장 지연제라고 알려져 있는 안약들은 효과가 없으니까 괜히 방부제 때문에 독성만 더 생기니까 좀 더 이상 처방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어떤 과를 가시든지 마찬가지인데 병을 키우지 마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더 오래 살잖아요. 점점 오래 살잖아요. 60세 생존에 계시는 분들을 따져봤더니 93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절반은 93세 이상 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꽤 많이 100살 삽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도 100살 넘으신 수술을 몇 번 했는데 정말 힘들어요. 오늘도요 제가 90세 어르신 한 분 수술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한쪽만 남으셨던 눈이거든요. 한쪽은 이미 실명하셨고 근데 나이 들면 침침하겠거니 하고 지금까지 버티신 거예요. 그냥 치료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고 너무 안 보인다고 이제 하셨는데 너무 백내장 말기였던 거예요. 수술하는데 굉장히 고민했어요. 제가 할까 보낼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죠. 이 보내봤자 판단할 의사 선뜻 없습니다. 90세 넘은 할머니 한쪽 눈만 남았고 수술의 위험성 굉장히 크고 그러면 누가 수술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했는데 병은 절대 키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남은 삶이 고달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적당한 때 늦기 전에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합병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백내장 이 4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내가 시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을 검진을 하셔서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눈이 양쪽 눈이 없으면요 우리 노동력의 90% 상실로 판단이 됩니다. 한쪽 눈만 없어도요 25%의 노동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쪽 눈은 있으면 사는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 눈이 없으면요 팔 하나 다리 하나 뭐 양팔 없는 양다리 없는 것보다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게 가장 노동력 상실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법적인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뭐 옛날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게 식상한 얘기인데 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다 알잖아요. 그런 정도니까 두 눈이 없으면 안 보이게 되면 본인은 아무것도 못 하시고요. 본인 때문에 가족분들이 같이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늦지 않게 같이 좀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가끔 고집이 있으시거든요. 고집은 조금 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시면 일단 저한테 오세요. 제가 주 환자들이 이제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특성도 좀 잘 알고 병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잘 아니까 저한테 와서 확인 받으세요. 그리고 치료는 집 근처에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